내가 선택한 대통령 후보는 내게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난 들뜬 마음에 난생 처음으로 유세장을 찾았다. 선호동의 김대중 후보 유세장이었다. 난 그분이 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독재와 맞서 싸웠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민주주의가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난 그분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기꺼이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독재는 계속됐고 자유와 민주는 멀리만 있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싸웠고 나도 그들 편에 있었다. 내가 노무현을 찍은 이유도 단 하나, 그들의 값진 희생과 피눈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편이었던 그의 충격적인 비극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특권 집단의 아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예전 독립투사들이나 민주시민들이 자신과 가족을 희생해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제와 독재에 맞서 싸우는 동안 친일의 뿌리를 둔 기회주의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고 사리사욕만을 채우다 급기야는 사회 곳곳에 주류를 이루고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른바 소위 엘리트라는 워드식에 사로잡힌 그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언론, 사법, 학계에 뿌리박고 아예 정권을 통째로 장악하기 위해 온갖 마타도어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애국이나 사회정의, 인권 등은 애초에 관심 밖이다. 그저 개인의 영달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탐욕만이 있을 뿐이다. 때문에 그들 집단에 속하지 않은 계층, 예를 들어 그들에 비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독립투사의 후손들이나 민주세력들,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은 그들이 무시 않는 하층계급이었지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니 자신들보다 출신이 낮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촛불시민혁명으로 다시 들어선 민주정부에도 사사건건 회방을 돕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국민들이 이들의 적폐청산을 위해 총선에서 전폭적인 힘을 몰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압도적인 승리에 취해 국민의 명령을 잊고 안일하게 대처한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의원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국정을 아예 마비시키려 작정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회방 놓는 세력을 누군들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안다. 아니 상식이는 선량한 국민들은 다 안다. 독재와 인권 탄압, 예술인 감시 등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온 부정부패의 상징인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을 배출한 보수 세력이 오히려 현 정부를 독재정권, 부패정권이라고 나 두껍기 짝이 없는 뻔뻔한 거짓 선전을 하며 광화문 내거리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빨갱이라 매도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잡혀가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바로 지금의 민주정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직 나라와 국민, 자유와 인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진영이 진정한 나라의 품격을 높여왔다는 사실을 아무리 보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시켜도 정상적인 일반 국민들은 다 안다. 해외 유명 언론들이나 권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확실한 자료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로 경제가 폭망하고 안보가 위험하다고 아무리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호도해도 유엔에서 공식 선진국이라고 인정한 건 이 정부였고 북한은 고사하고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 6위에 국방력을 키운 것도 문재인 정부였다.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건 오히려 북한의 도발사주를 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그들의 보수정권이었고 내란죄와 부정축제로 구속이 된 대통령들 또한 모두 그들이 세운 보수정권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감추고 그저 헐뜯기 바쁜 찌라시 수준의 국내 보수 언론들보다 외신 보도를 통해 진실을 접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부끄럼도 없이 현 정부를 헐뜯고 음해를 일삼는 건 나라의 미래야 어찌되건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실제로 나라가 폭망하기만을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물론 나도 현 정부가 100%다 잘한다는 건 아니다. 국정 운영의 미숙함과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의 다양한 음해 공격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적폐청산마저 지지부진한 점이 불만이었고 어쩔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불만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극우 세력들의 음해 공작에 속아 현 정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느 정부보다 짧은 기간에 이토록 세계적인 국가의 위상을 키워놓은 정권은 더욱이 보수 정권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정치 군인들로 인해 큰 희생을 치르고 차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또다시 탐욕스러운 정치 검사들과 특권 세력에 빼앗길 수는 없지 않은가.
나의 선택은 자명하다. 첫째, 서민들의 삶과의 환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후보. 둘째, 법을 무기로 사욕을 탐하는 자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할 줄 아는 인권변호사 출신 후보. 셋째, 자신의 영달과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 자보다 자신을 희생해 가며 민주화 인권을 위해 독재와 맞서 싸운 후보. 넷째, 못다한 적폐청산과 나라의 암적인 존재인 친일 기득권 세력을 과감히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후보. 다섯째, 나라의 장래와 평화 통일의 비전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후보. 이것이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 시민들의 바람이며 약자의 편에 섰던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기도 하다. 2022년 3월 1일 국민의 이름으로